클레어는 원통처럼 묶은 포스터를 가리켰다. 그냥 받을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선생님. 클레어는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빠져나와 계단 옆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포스터 뭉치는 짐칸에 안전하게 묶었다. 바로 옆에서 울타리를 치던 정원사가 무심한 표정으로 클레어를 돌아보았다. 아이 둘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어딘가로 달려갔는데 자원봉사 시간에 늦을까봐 불안한 눈치들이었다. 모두가 낯이 익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분이 이상했다. 지금껏 동료들과 짧은 소풍을 다녀온 것을 빼면 과정에서 멀리 나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클레어는 조금 전 자전거를 타고 왔던 오솔길을 내려다보았다. 저기, 저기가 바로 내가 자란 동네야. 그녀는 짧게나마 부모 생각을 했다. 그분들이 내 생각은 할까? 피터 오빠 생각은? 두 사람은 두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웠다. 배우자를 배정받아 성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피터는 매우 칭송받는 임무를 획득했다. 클레어는 아니다. 출산모. 배속제 무대에 서서 임무를 배정받았을 때 부모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표정이었을지, 얼마나 실망했을지는 상상이 가능했다. 여자아이한테 그 이상을 바랐을 텐데. 그날 밤 어머니가 단호에게 선언했었다. 그것도 영예로운 일이다. 출산모들은 우리의 미래 인구를 책임지지 않니? 배달 식사를 개봉했을 때 저녁 식사가 생선기름에 절인 곡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그쯤일 것이다. 고비타민 음식이란다. 어머니는 여전히 쾌활한 목소리였지만 그건 식사를 조금이라도 맛나 보이게 하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했다. 클레어는 교육단지를 빠져나와 모퉁이에서 다시 멈춰섰다. 오솔길이 여러 갈래였다. 오른쪽으로 돌면 법원 건물 뒤를 지나 몇 분 뒤에 부화장에 다다른다. 그녀는 곧장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들었다.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원로의 집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타가 센터 근처에서 속도를 줄여 하역 중인 식량 배달 트럭을 조심스럽게 돌아갔다가 곧바로 양육센터로 달려갔다. 건물에 접근하며 생각해보니 놀랍게도 학창시절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타가 센터에서는 가끔 이랬다. 유아들과 교육놀이 하는 시간은 무척 재미있었으나 어쩐지 갓난아기, 신생아들은 마음이 가지 않았다. 갓난아기들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클레어는 아니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었다. 먹이고, 어르고, 목욕시키고, 더욱이 울기도 많이 운다고 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곳 일을 피해 다녔다. 이제 양육센터 입구에서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까 고민하던 중 클레어는 문득 자신이 다소 초조하고 흥분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할 말을 연습했다. 소피아를 찾을 수는 없었다. 소피아도 그녀를 잘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핑계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클레어는 불현듯 결정을 내렸다. 그래,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규칙 위반. 클레어도 알고 있다.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기도 했으나 솔직히 지금은 아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다. 정말로 사소한 거짓말이니까. 클레어는 자전거를 보관대에 넣었다. 방문객용 빈자리가 아직 여러 곳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짐칸에서 포스터 두루마리를 풀어 겨드랑이에 끼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건물 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얼른 클레어의 명찰을 살폈다. 안녕하세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클레어는 자기 소개부터 했다. 부화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화의 생명주기에 대한 여분의 포스터가 있는데 혹시 벽을 장식하실 때 필요하실지 알고 싶어서요. 여자가 좋다고 하면 부화장 감독이 당장 포스터를 필요로 하는 터라 이런저런 변명이 또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누가 물고기의 성장 따위에 관심이 있겠는가?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자가 다행히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어, 고맙습니다만
신생아의 흥미를 끌려면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한답니다. 관심을 끌고 가냘픈 근육을 움직이도록 돕는 전통적인 방법들이죠. 영화 발달 전문가들이 철저하고 신중하게 설계했기에 다른 교육 자료는 저희도 곤란하네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습게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육에 대해 잘 모른답니다. 혹시 방문객 견학도 가능한가요? 접수하는 그녀의 관심에 기쁜 표정을 지었다. 와보신 적도 없어요? 맙소사. 정말 재밌는 곳인데. 물론 견학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누가 당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접수원이 손가락으로 명단을 훑어내렸다. 클레어가 물었다. 소피아가 여기 있나요? 저와 동갑 그룹이었었거든요. 오, 소피아. 정말 부지런한 직원이에요. 어디 보자. 아, 예, 여기 있네요. 지금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접수원은 인터컴으로 호출을 했다. 잠시 후 소피아가 구석에 있는 복도에서 로비로 나왔다. 거의 3년 전, 12살 때 이후로 별로 변하지 않은 외모였다. 여전히 날씬했으며 머리는 뒤로 묶고 모자를 썼다. 모자도 유니폼의 일부인 모양이었다. 클레어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안녕? 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와 같은 12세였어. 이름은 클레어야. 소피아는 클레어의 명찰을 보고는 잠시 후 알겠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명찰을 달지 않아. 신생아들이 자꾸 쥐어뜯으려 해서. 어쨌든 기억난다. 같이 수학 수업을 들었지. 난 수학이 싫었어. 성적도 별로였고. 클레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소피아가 키득거렸다. 성적은 좋았는데 관심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였어. 마커스 기억하지? 완전히 수학 귀신이었잖아. 지금 인지니어링을 공부한다더라.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늘 공부만 했어. 소피아가 미간을 찌푸리며 클레어의 명찰에서 이름 아래에 있는 작은 활자를 훔쳐보았다. 네 임무가 뭔지 잊었어. 유니, 유니폼을 보니까 어류 부하장. 클레어가 재빨리 설명했다. 잘됐다. 소피아는 클레어가 출산모 배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견학하고 싶어서 양육센터에 한 번도 안 와봤더라고. 오늘 오후에 여가가 조금 생겼거든. 그래? 좋아. 날 따라오면 설명해 줄게. 하지만 나도 일해야 해. 조금 있으면 아기들 식사 시간이거든. 자, 우선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 소피아가 복도 벽에 설치된 손 세정기를 가리켰다. 클레어는 소피아를 따라 깨끗한 소독약으로 조심스레 두 손을 문질렀다. 가장 어린 애들은 여기 첫 번째 방에 있어. 가장 어린 애들이란 최근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했다. 클레어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쫓겨날 때 동료 출산모 가운데 누가 생산을 준비 중이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필경, 그들의 상품일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살균복으로 갈아입어야 해.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는 있어. 소피아가 창문을 통해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한 방을 가리켰다. 방 안은 바퀴 달린 요람으로 가득했지만 비어있는 요람도 몇 개 보였다. 직원 둘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양육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이고 하나는 10살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 소녀였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구경꾼 둘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신생아가 몇 명 들어왔니? 소피아가 창 너머로 묻자 자원봉사자가 손가락 넷을 들어 보였다. 그러고는 요람 하나를 창가로 밀고 와 소피아와 클레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옆에 붙은 카드에는 여자를 가리키는 성 기호가 그려져 있고 번호는 45였다. 45? 저게 무슨 뜻이야? 클레어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기는 밝은색 담요로 단단히 감싼 터라 작은 얼굴만 드러났다.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소피아가 놀라 클레어에게 보았다. 45번, 올해 45번째 신생아라는 뜻이야. 앞으로 5밖에 안 남았어. 잊었어? 우리 모두 번호가 있었는데. 난 27번이었어. 물론 알지.
나는 이른 편이어서 11번이었으니까. 소피아의 지적에 클레어도 덩달아 기억났다. 12살 이후로는 번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언급되는 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 11호가 적잖은 도움이 됐었다. 그 해 11번째이므로 당연히 대부분의 신생아보다 성장이 앞섰다는 뜻이었다. 키도 크고 걷고 말하기도 빨랐다. 12살이 되면 그런 장점들이 거의 의미가 없지만 클레어는 5살, 6살 시절을 떠올리며 다른 아이들보다 앞섰다는 사실이 뿌듯해졌다.